노년의 은신, 왜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가난의 장막을 치는가? 내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이 알게 된 순간, 당신의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변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기꺼이 가난을 연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고 평안해집니다. 1. 서막, 재물을 드러내는 것은 제 목을 겨누는 칼날을 가는 일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묻사옵니다. 왜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의 형편을 안개 속에 숨기고 지갑의 두께를 감추게 되는 것일까요? 한때는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복달하던 이들도 어느 정도 인생의 산맥을 넘고 나면 본능적으로 입을 닫기 시작하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노년에 접어들어 무심코 내뱉은 나. 이만큼 가졌소라는 말 한마디가 평화롭던 일상에 치명적인 균열을 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형편이 조금이라도 넉넉해 보이면 사람들의 눈빛에는 생경한 욕망이 서리고 말의 온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순수했던 인연의 고리마다 계산이라는 비릿한 냄새가 스며듭니다. 하여 진정으로 현명한 자는 곳간에 곡식이 가득해도 대문 밖으로는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산다고 비루한 연기를 하곤 하지요. 이것은 결코 비겁함이나 거짓이 아니옵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척박한 땅에서 붓을 들어 이를 스스로를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라 정의했습니다. 재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 길이며 검소함을 겉으로 보이는 것이야말로 무너져가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성벽이다. 오늘 소희는 왜 노년의 가난을 연기하는 삶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지 그 처절한 지혜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하옵니다. 2. 첫 번째 이유 돈의 광채가 비치는 순간 인연은 거래로 변질된다. 당신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타인의 귓전에 닿는 그 찰나 당신을 대하는 세상의 풍경은 소름 돋을 정도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며 탄식하셨지요.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익이라는 거울 앞에서만 그 숨겨진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의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서늘한 진리이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평소에는 명절 인사 한 번 없던 조카가 갑자기 살갑게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고 이름조차 가물가물하던 먼 일가 친척이 뜬금없이 보약이라도 달인 듯한 약탕기를 들고 문을 두드립니다. 심지어 길가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하던 이웃들까지 평소와 다른 과도한 호의를 베풀며 곁을 내줍니다. 이 모든 부자연스러운 친절의 배후에는 무엇이 웅크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이라는 인격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당신의 뒤에 숨겨진 금전의 광채에 눈이 먼 탐욕의 그림자일 뿐이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비극적인 일화를 보시옵소서. 남편이 평생을 일궈 남긴 사망보험금 3억 원을 받은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조용히 품고 여생을 보내려 하였으나 입산 이웃 하나가 그 냄새를 맡았고 소문은 들불처럼 고을 전체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평화는 조각났사옵니다. 해만 뜨면 아들 사업 자금이 급해 목을 매게 생겼다며 대성통곡하는 이들이 마당을 점령하고 시장에 가면 손주 학원비 한 번만 보태달라며 치맛자락을 붙잡는 통에 장 한 번 제대로 볼 수 없었지요. 심지어 새벽녘에 문을 두드리며 내일이면 사채업자에게 끌려간다며 강도와 다름없는 요구를 일삼는 이들까지 생겨났사옵니다. 결국 할머니는 평생 정든 터전을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듯 떠나야 했으니 이것이 어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견하신 듯 엄중히 경계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물은 땅속 깊이 매장하듯 숨기고 오직 소박하고 낮은 삶의 태도만을 세상의 표면에 드러내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량함을 지향하지만 돈이라는 강력한 마물 앞에서는 양심조차 한낱 먼지처럼 흩어지는 법입니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 이 정도는 떼어 먹어도 괜찮겠지. 부자니까 도와주는 게 마땅한 도리 아닌가라는 오만한 생각이 그들의 의식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3. 가장 깊은 상처, 자녀들의 효도가 상속을 위한 투자가 될 때, 더욱 가슴을 후벼 파는 비극은 가장 가까운 핏줄인 자녀들에게서 잉태되곤 합니다. 부모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명확히 인지하는 순간 그들의 효심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의 발로가 아닌 유산 상속을 향한 치밀한 투자로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평소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자식들이 갑자기 매주 찾아와 과한 보양식을 차려내고 눈물겨운 효도를 연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시선은 부모의 눈동자가 아닌 부모의 손때 묻은 인감 도장과 통장 잔고를 향해 있어옵니다. 심지어 형제들끼리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부모 앞에서 재산 분할의 전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내가 장남으로서 제사를 도맡았으니 지분이 더 커야 한다. 작은 애는 지난번에 전세금 해줄 때 이미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서로를 핥히고 집안을 풍비박산 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간파하시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어리석게도 부모의 재산이라는 신기루를 바라보며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너희 각자가 땀 흘려 얻은 것으로 당당하게 삶을 개척하라. 선생 자신도 평생토록 자신의 경제적 실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으셨기에 주변인들과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은 진실된 인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사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을 숨기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노년의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육체적 힘도 돈을 벌 기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는 행위는 굶주린 늑대, 떼가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를 흔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벗을 가려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의도적으로라도 가난의 가면을 쓰십시오. 당신의 금전을 연모하여 다가온 가짜들은 거미줄처럼 흩어질 것이요.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아끼는 진국들만이 당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옵니다. 4. 두 번째 이유 재물은 범죄와 사기꾼을 끌어들이는 핏빛 표적이다. 재산이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순간 당신은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는 화려한 표적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재물을 자랑 삼아 드러내는 행위는 스스로 도둑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안내하는 것이요. 교활한 사기꾼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다고 통렬히 비판하셨습니다. 작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보이스피싱, 가짜 투자 정보, 만병통치약을 빙자한 건강식품, 사기 등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수법은 날이 갈수록 마귀처럼 교묘해집니다. 사기꾼들은 결코 무작위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돈 냄새가 나는 노인을 수집하고 그들의 성격과 취향을 해부하여 완벽한 타깃으로 조준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주식으로 큰 재미를 보았다고 호기롭게 술잔을 돌렸다가 그 자리에 잠입해 있던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기꾼은 형님, 형님 하며 며칠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할아버지의 발을 씻겨줄 듯 굴더니 결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일생일대의 투자처라며 평생 모은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가로채 증발해 버렸사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판단력을 믿었으나 사기꾼은 바로 그 과도한 자신감의 틈새를 노린 것이지요. 사기꾼들은 당신의 고급 시계, 번듯한 옷차림, 재산에 대한 사소한 자랑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정성 어린 식사 대접이나 따뜻한 위로의 말로 당신의 경계심을 허물고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비밀 정보라며 조급함을 자극하여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조차 기워 입은 옷을 고집하며 청빈을 연기한 이유는 사기꾼들에게 저 사람은 털어봐야 먼지뿐이니 노릴 가치가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노년의 당신이 사기꾼의 독수리 같은 발톱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남은 건 빚뿐이다. 자식들에게 다 털리고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입술을 굳게 닫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다른 먹잇감을 찾아 당신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옵니다. 5. 세 번째 이유, 가난의 장막 뒤에 숨어야 비로소 고요한 노년이 시작된다. 스스로 가난의 장막을 쳐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평화롭고 고고한 노년을 완성할 수 있사옵니다. 다산 선생은 많이 가진 것을 과시하면 걱정과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가진 것이 없는 듯 처신하면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금전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면 당신의 주변은 끊임없는 요구와 질투, 시샘의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너희 아버지 유산으로 5억 원을 남겨두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 할머니의 평온했던 가을날은 끝났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중도금이 모자라다며 울고, 둘째는 손주 유학비가 급하다며 매달리고, 막내는 사업 미천이 없다며 단식 투쟁까지 벌였지요. 결국 2년 만에 뼈대만 남은 돈을 두고 자식들은 엄마가 막내만 더 챙겨줬다며 서로 머리채를 잡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빈 통장을 붙들고 통곡하셨지요. 차라리 내가 거지라고 거짓말이라도 할 걸. 가족이라 할지라도 재산이라는 괴물이 개입되면 인류는 종이짝보다 가벼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정확한 재정 상황을 결코 발설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부모라는 거대한 그늘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독립군으로 키워내셨습니다. 노년의 가장 숭고한 가치는 명예나 권력이 아닌 마음의 평정입니다. 돈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자식과 원수가 된다면 그보다 비참한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6. 결론 지혜로운 처세. 가난을 잊고 평안을 낳다. 의도적으로 가난을 연기하는 것은 비열한 위선이 아니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귀한 여생과 힘들게 일군 재산을 보전하고 가족 간의 천륜을 지켜내며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평화의 숲속에 머물게 하는 최고의 지적 처세술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고결한 일생을 보시옵소서. 그는 해배된 후에도 결코 화려한 가마를 타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연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과 검소한 밥상을 유지하셨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돈의 위력 때문이 아니라 선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깊은 학문의 향기와 인격의 고결함 때문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행에 옮기십시오. 통장 잔고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이야기를 안주 삼아 자랑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명품으로
몸을 감싸기보다 단정하고 소박한 차림으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지워나갈 때 세상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가 있고 현명한 어른이라며 경외의 시선을 보낼 것입니다. 진정한 거부는 금은보화를 쌓아둔 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보물을 안개 속에 숨겨 평안을 낚는 자이다.